안녕하세요. 대현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 동성 화인텍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주 호황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컨테이너 운임 상승에 대한 여파도 분명히 작용을 한 상태이고 선가지수도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선 슈퍼사이클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금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특히 조선을 한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관찰을 하셨던 분들께서는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2008년 당시가 굉장히 호황의 시기였죠. 현재 이런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상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신조선까지서도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참고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원유 재고가 7월 달에 또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이 제가 항상 조선업을 분석할 때 추적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원유 재고 같은 거는 유가에 가장 민감한 영향을 주죠. 유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LNG랑 연관이 있기 때문에 조선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조선 기자재 관련된 조선 사이클 관련된 움직임을 보여주는 이 도성 화인텍에 대한 중장기적인 방향성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시장 상황부터 함께 파악을 빠르게 해보죠. 코스피, 코스닥 시장 모두 금일 하락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상승을 하는 종목들도 제한폭이 분명히 존재하고 하방 압력을 받아주고 있는 상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동성화인텍의 이 가격적인 흐름도 좀 살펴보게 되면 2023년 7월 달이었죠. 당시에 쌍구점 형식으로 차트의 모양을 만들어 주고 나서 가격적인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현재까지 변동폭을 계속해서 이어주면서 상승 하락을 반복해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 패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어쨌든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에는 이 LNG 테마와 그리고 조선 관련된 사이클이 형성이 될 때 주가 역시 비례해서 좀 움직여주는 경향이 컸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추적할 필요가 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 보게 되면 근 한 달 동안 기관의 매집세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모펀드 쪽에서도 최근 7월 중순부터 매집세를 좀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연기금의 매도 물량이 나와주고 있다. 연기금도 매집으로의 전환세가 좀 펼쳐주어야 동성화인텍도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흐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적인 측면도 간단하게 봐야겠죠. 사실 보통 이 조선 사이클, 조선 기자재 쪽으로 엮이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어떤 종목들이나 LNG 관련된 종목들은 실적이 잘 안 나오는 경우도 태반입니다. 하지만 동성 화인텍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전망을 하고 있죠. 특히 23년도부터 해서 26년도까지 영업이익이 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2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계속해서 성장성이 좀 입증이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고 관련된 내용들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슈퍼사이클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항상 조선업에 대한 시장의 우호적인 환경이 형성이 되면 슈퍼사이클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옵니다. 증권가에서 어떤 얘기를 해주냐? 앞으로 발주는 중국이 아닌 한국에서 대부분이 나올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현재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선가지수가 굉장히 중요하죠. 조선주는 수주 물량도 중요하지만 이 선가지수 같은 경우에 최대 호황기였던 2008년 9월달 당시에 191.6포인트를 기록했는데 현재 신조선가 지수가 187포인트 정도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이 당시 가장 피크였던 시기와 비교했을 때 거의 한 87% 수준까지 와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죄송합니다. 이 87%가량이 높다라는 소리가 아니라 어쨌든 191.6포인트에 근접해 가고 있다. 자, 이렇게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주 관련된 내용도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데 조선 관련된 3사라고 할 수 있겠죠.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그리고 하나오션까지 계속해서 수주 랠리를 이어가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컨테이너선에 대한 수주도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조선보다 한국 쪽에서 발주가 나올 것이다 라는 내용이 현재 나와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세로 발주 초호황이
이런 기세가 유지가 되면 발주 초호황이었던 2021년부터 23년을 제외하면 201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수주를 보일 것이다. 홍해 사태 장기화로 컨테이너 운임이 급등하고 운임 경제에 대한 선대 확충 그리고 노선대 교체로 인한 발주 가속화가 주된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로 설명을 드리면 컨테이너 지수도 현재 상승해주면서 이 부분이 선가 지수에 영향을 줬고 수주 물량도 계속해서 꽉꽉 채우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 트럼프가 당선될 확률이 높아진 상황에서 반사의 기대감까지 여겨지고 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LNG 관련된 이야기도 진행을 좀 짧게만 하겠습니다. LNG는 2040년까지 50% 이상 증가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 가장 이 LNG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원자재 중 하나가 바로 크루드 오일 원유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유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WTI부터 해서 두바이유 그리고 유럽 쪽 브레튼유까지 총 3가지 시장으로 나뉘는데 저는 가장 기본적인 WTI유로 계속해서 분석을 드리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24년 들어서 일단 전반적으로 상승의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물론 변곡점이 존재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저점을 좀 높여주면서 상승의 흐름을 유지를 해주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조선이나 LNG 테마의 유호적인 환경이 되는 측면은 유가가 90달러에서 100달러 정도를 형성을 해주는 겁니다. 고유가 기조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사실은 기자재나 LNG, 조선 사이클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수 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원유 재고가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재고 자체가 공급 양을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급 양 자체가 줄어들면 보통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죠. 공급이 줄어드니까. 최근에 7월 달의 기조를 보게 되면 모두 예측치보다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이 가격 상방에 대한 요인으로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진 상황에서 유동성도 돌게 되면 유가는 더욱더 상승을 해주면서 LNG 테마가 돌 확률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관련된 이야기는 이미 했죠. 중국을 견제를 하니까 반사익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조선 사이클에 더 우호적인 환경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특히 선가지수는 우상향하고 있다 해서 조선주에는 계속해서 긍정의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돌아와서 주봉으로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을 봤을 때 사실 23년 10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박스권 구간 안에 놓여 있는 상태다라고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박스권 구간을 돌파를 하는 게 이 동성 화인텍의 가장 큰 포인트로 작용이 될 것 같은데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하반기 고유가 그리고 고환율에 대한 기조로 인해서 조선 사이클이 형성이 되면 동성 화인텍 죄송합니다. 동성 화인텍도 상승에 대한 흐름 가져갈 수 있다. 특히 고유가에 대한 기조가 커지면 LNG 테마가 불면서 관련된 모멘텀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동성 화인텍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